아저씨, 이거 미끄럼틀 언제부터 탈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10시 45분쯤에 여기 와서 줄 서면 돼. 내가 원마운트 직원도 아닌데 왜 자연스럽지?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서울 근처 5성급 호텔부터 물놀이에, 운동에, 산책에, 무료 전만 카페까지 싹 다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경제적이고 접근성이 높으면서 다이내믹한 물놀이를 즐기고 싶은 분들 위한 장소, 무려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워터파크 제가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먼저 워터파크로 가기 전에 준비물부터 챙겨봐야겠죠. 수영복이랑 아쿠아슈즈, 구명조끼랑 방수팩, 그리고 타월이랑 샴푸까지. 수건이랑 샴푸는 왜? 이번에 들릴 곳에서 준비물로 수건이랑 세안용품 준비가 필수예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전 최근에 선물 받은 어메니티 세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놈을 챙겨갔습니다. 오늘 제가 도착한 곳은 국내 최대 도시명 워터파크, 드넓은 일산 한복판에 쇼핑몰과 스포츠센터가 함께 갖춰진 장소, 바로 원마운트 워터파크예요. 아직 비수기인데 놀기 괜찮아요? 비수기라도 주말에 가신다면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 캐리비안베이나 오션월드까지 갈 필요 없이 서울 근교에서 주말에 간단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한번 시작해봐. 먼저 첫 번째 코스, 워터파크 도착과 주차. 워터파크 오픈은 10시지만 비수기엔 9시 40분, 성수기엔 9시 정도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 쇼핑몰과 스포츠센터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휴일엔 주차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침 일찍 오셔서 B14구역부터 16구역 사이 정도에 주차를 하세요. 그러면 워터파크 쪽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9시에 도착했는데 10시까지 뭐 하고 있어? 만약 성수기에 오셨으면 키오스크 앞에서 대기표부터 뽑으시고, 비수기에 오셨다면 일찍 여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간단한 식사나 음료를 즐기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코스는 티켓 구매. 만약 티켓을 사전 구매하셨다면 1층 키오스크에서 교환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특별히 카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현장 유인 매표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해요. 비수기엔 2층에서만 현장 구매를 진행 중이니까 만약 현매로 할인 프로모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 키오스크 말고 워터파크 입구 쪽에서 대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문은 대략 10시가 되기 10분에서 15분 전에 오픈을 하는데, 문이 열리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2층으로 가서 티켓을 구매하시면 돼요. 필요 끊었으니까 이제 빨리 들어가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 결제한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꼭 보관을 해두세요. 왜냐? 이 영수증이 있어야 나갈 때 주차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수증 지갑에 넣었으면 세 번째 코스, 신발장에 신발 넣고 라커로 가서 수영복 입고 간단하게 씻고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신용카드 한 장을 챙기세요. 라커키로 결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원마운트 워터파크 내부에는 라커키로 결제가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삼성페이를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신용카드까지 챙겼으면 이제는 워터파크로 들어갈 시간. 전 구명조끼 준비해 왔으니까 깔끔하게 대여소는 패스, 방수팩에 핸드폰 넣고 바로 네 번째 코스, 파도풀 카니발 비치로 들어가세요. 슬라이드 먼저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슬라이드 오픈 시간은 성수기든 비수기든 항상 개장 시간보다 조금 더 늦어요. 거기다 오후엔 파도풀이 굉장히 붐비니까 가장 먼저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파도풀 깊이는 최대 175cm, 꽤나 평범하지만 낮은 깊이의 사이드 쪽은 파도가 꽤나 세게 밀려오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나는 파도풀 무서운데. 그런 쫄보 친구들은 반대편 공간으로 이동하세요. 거기 자이언트 플레이란 어린이용 풀이 있습니다. 수심이 겨우 30cm, 하지만 꽤나 넓고 쏟아지는 물도 시원하고 나름 슬라이드까지 갖춰져 있는 공간이에요. 나는 애들이 아니라서 여긴 못 들어가겠네. 그런 분들은 뒤쪽에 있는 바데풀에서 마사지 즐길 수도 있고 실내 스파에 들어가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풀을 즐겼으면 모자랑 아쿠아슈즈, 구명조끼도 벗어서 짱 박아놓고 11시가 되기 15분 전쯤에 다섯 번째 코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줄이 뭐야? 바로 실내 슬라이드를 타기 위한 줄이에요. 파크 입장 후 1시간 정도 지나면 슬라이드 탑승을 시작하는데 1인용 킹볼 라이드, 그리고 2인용 투겔 라이드가 있어요. 그 중에 인기가 더 많은 건 투겔 라이드예요. 빠르게 회전하는 원통을 따라 내려오는 놈인데 아쿠아슈즈나 모자는 벗어서 들고 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소지품 싹 빼고 대기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난이도가 꽤나 만만하기 때문에 키 120cm만 넘는다면 쫄보분들도 충분히 탑승할 수 있는 레벨인데, 그럼 킹볼 라이드는? 이놈은 구명조끼까지 벗고 타야 되는 나선형 바디 슬라이드, 즉 맨몸으로 내려와서 와리 형태의 원통을 한번 돌면 끝나는데, 이놈 역시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난 이것도 무서운데. 그런 분들을 위한 여섯 번째 코스, 슬라이드랑 마찬가지로 개장 시간보다 조금 늦게 운영을 시작하는 유수풀, 벤츄라 리버로 가시면 돼요. 여긴 파도풀의 형태가 가미된 유수풀인데 파도풀이 가미돼 있으면 슬라이드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유수풀인데 유속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유수풀을 한번 보시면 이게 어느 쪽으로 향하는 거지, 물길의 흐름은 어딨지, 넘실거림도 없고 출렁거림도 없고 물이 거의 흘러가질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물 위를 떠다닌다기보다 슬금슬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걸어가다 보면 파도가 나타나긴 하는데 이거 파도 맞나 싶을 정도의 시시한 흐름, 거기다 유수풀에 일반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튜브가 없습니다. 개인 튜브를 챙겨 오셔야 되는데 130cm 이상 큰 튜브나 글리터가 들어있는 것들은 이용 불가. 근데 나 깜빡하고 차에 튜브를 놓고 왔어.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입구 쪽으로 다시 나간 다음에 직원분께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외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신발장을 여는 순간 퇴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나갈 수는 없어요. 여기 보이는 외출용 슬리퍼를 신고 잠시 나갔다 올 수 있으니까 비상시에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실내 구역 마스터했으면 이제 실외 구역으로 입장을 준비해 볼게요. 왜 실외 구역을 더 늦게 가? 실외 구역을 늦게 오픈하니까 보통은 12시에 열지만 성수기엔 11시에 시작할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이 실외 구역 오픈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시작하기 10분 전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쪽 구역에 원마운트가 자랑하는 슬라이드 3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입장하면 돼? 현재 엘리베이터는 운영 중단. 그러니까 실내 공간인 4층부터 시작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다리가 아플 때까지 올라가다 보면 힘들게 7층 도착. 멋진 실외 공간이 등장해요. 멀리 일산 도심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엄청난 높이의 슬라이드 3개. 스카이 부메랑고 탑승하실 분은 왼쪽, 폴로라이드 탑승하실 분은 오른쪽에 줄 서세요. 뭐부터 타야 돼? 당연히 먼저 타야 되는 놈이 있어요. 여기 원마운트의 하이라이트, 원마운트의 자랑, 가장 뛰어난 스릴감을 자랑하는 7번째 코스부터 만나볼게요. 파란색 노란색 줄무늬 슬라이드 스카이 부메랑고를 탑승해 보겠습니다. 이놈이 원마운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슬라이드예요. 튜브를 들고 엄청나게 높은 계단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정상 도착. 출발하고 나면 빙글빙글 돌다가 빠르게 급강하, 경사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 절벽을 추락한 다음 물속으로 풍덩. 두 차례 심장이 철렁하는 느낌이 아주 재밌어요. 물론 오션월드에 있는 슈퍼 부메랑고나 캐리비안 베이에 있는 타워 부메랑고, 이런 것들보다 높이와 낙하 속도가 조금 부족하지만 2인승 튜브를 타기 때문에 소규모 일행들도 재밌게 탑승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다음은 8번째 코스. 저기 보이는 빨간색 폴로라이드, 5글자의 라이드로 끝나는 놈. 뭔가 들어본 것 같은 기시감이 감도는데 한번 출발해보면 회전형 튜브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뭐야, 이놈은 좀 시시한가 보네. 라고 생각할 때쯤 절벽 등장. 그대로 빠르게 아래로 떨어지다가 물속으로 풍덩. 생각났네. 5글자의 라이드로 끝나는 놈. 바로 놀이공원의 후룸라이드 같은 느낌인데 튀어오르는 물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기분. 정말 시원하고 재밌는 놈이에요. 물론 앞에 말씀드린 2개의 슬라이드 모두 2인승 튜브를 들쳐매고 저기 높은 정상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게 함정. 극기 훈련을 방불케 하는 체력 소모가 이어지는데 너무 힘들다. 난 그냥 맨몸으로 타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9번째 코스, 바디 슬라이드 윌링 더 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6m가 넘는 튜브형 슬라이드. 생각보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마치 스킬레톤이나 로지 시합을 하듯이 맨몸으로 트랙을 따라 질주하는 느낌. 제가 간 날은 미운영 중이었는데 아마도 성수기가 되면 운영을 시작하겠죠. 이런 분들은 실외에서 못 놀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아쿠아랜드와 패밀리풀, 레이지풀, 야외 스파까지 있으니까 쫄보 어린이 친구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근데 밥은 언제 먹어? 여기 실외풀에서 슬라이드 타고 싶은 만큼 타고 난 다음 대망의 10번째 코스로 대략 1시에서 2시 사이에 식사하시는 걸 추천해요. 매점도 2-3 군데 있고 핫도그를 파는 곳도 있지만 정식 식사를 위해서 많이 들리는 곳은 바로 실내 구역의 도드람 푸드코트. 간단한 우동부터 시작해서 무려 삼겹살 세트까지 팔고 있지만 이름만 가지고 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한 놈은 바로 너무 큰 돈가스. 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름이 너무 큰 돈가스야? 그리고 가격은 왜 21,000원이나 하는지 제가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돈가스 크기가 좀 크긴 한데 두께가 엄청 얇고 밥도 넉넉하지 않아요. 저같이 양이 좀 되는 사람에겐 그냥 딱 1인분 느낌. 샐러드랑 국물이 있고 부먹과 찍먹을 배려해서 소스는 따로 나오는데 그런 맛은 어라? 이거 일반적인 돈가스 맛이 아닌데, 하지만 분명히 아는 맛이에요. 정신을 집중하고 한 번 더 먹고 나면 빙고.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길거리에서 파는 옛날식 핫도그 튀김옷에서 나는 맛이에요. 그 향이 돈가스 튀김에서 살짝 풍기는데 이게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뭔가 어색하고 조금 느끼해요. 그리고 이렇게 느끼함이 올라올 때 생각나는 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수영장 하면 뭐다? 라면이다. 물놀이 후에 먹는 라면은 산에서 먹는 라면과 함께 양대산맥. 여기 도드람 푸드코트에서도 즉석 라면을 팔고 있고 반대쪽 바대풀 근처 라온분식에서도 즉석 라면을 팔고 있는데 야, 여기 사람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 이 라면 기계가 실외구역 푸드코트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만 잘 맞추면 실내구역보다 훨씬 더 널널하게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날 선택한 라면은 진수는 아니고 진매 아니고 나이를 한 사람
한 살 먹을수록 조금씩 땡기는 신라면. 하지만 라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핵심적인 두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수영장에서 먹는 라면, 두 번째는 남이 끓여주는 라면. 심지어 저보다 라면을 조금 더 잘 끓이는 이 즉석 라면 기계가 만들어준 놈. 한 입 먹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푸드코트에서 먹었던 돈가스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쫄깃한 면발에 뜨끈한 국물. 말해 뭐합니까? 야무지게 싹싹 긁어서 먹어주고 나면 다시 실내 구역으로 이동. 실내 할 게 더 남았어? 아까 말씀드렸죠. 실내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다고. 이제 11번째 코스, 오후에 오픈하는 실내 슬라이드 스피드뱅으로 가볼게요. 실내에서 맨몸으로 타는 바디 슬라이드, 보라색 슬라이드가 있고 민트색 슬라이드가 있는데 민트색 슬라이드가 훨씬 더 가파르고 무서운 편. 그러니까 쫄보들은 보라색 슬라이드 좀 탄다 하시는 분들은 민트색을 탑승하시면 돼요. 그렇게 스피드뱅까지 즐기고 나면 시간이 대략 3시쯤 됐을 텐데 웬만하면 이때쯤 워터파크에서 퇴장하세요. 왜냐? 무료 주차 시간이 7시간, 대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입차를 하셨을 테니까 3시엔 워터파크에서 퇴장하고 여유있게 나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씻는 건 어떻게 해? 사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수건과 어메니티 세트를 가져온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우나랑 샤워실에는 수건과 샴푸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건 대여료는 3,000원, 벽엔 샤워젤 디스펜서가 붙어있긴 하지만 텅텅 비어있어요. 다행히 전 집에서 챙겨온 놈이 있죠. 바로 선물 받은 가방을 열어보면 휴지도 있고 데오드란트도 있고 면도 크림도 있고 빗도 있고 면도기도 있고 애프터쉐이브도 있고 바디로션도 있고 향수랑 립밤까지 있는데 어라, 샴푸랑 바디워시는 없네. 어메니티 세트라고 하길래 확인도 안 해보고 들고 나왔는데 결국 사우나에 놓여있는 비누로 대충 씻고 머리도 감았습니다. 전 오랜만에 훈련소 시절도 생각나고 나쁘지 않았지만 공용 비누로 머리 감거나 씻는 거 싫은 분들 꼭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씻을 것들 챙겨오세요. 그렇게 씻고 나서 밖으로 나갈 때는 무조건 락커키 정산부터 하신 다음 신발장 오픈. 정산을 하지 않으면 신발장이 안 열려요. 그렇게 워터파크에서 퇴장하시고 아까 챙겼던 영수증 꺼내서 주차 인증까지 한 다음에 30분 내로 출차하시면 완벽한 마무리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원마운트 1일 완벽 풀코스 정리해드리면 준비물 챙긴 다음에 대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워터파크 도착. 티켓 구매하고 나서 입장한 다음 파도풀 먼저 즐기시고 슬라이드 오픈 전에 줄을 서서 대기, 투겔라이드와 킹볼라이드 탑승, 유스풀은 간단하게 맛만 보시고 늦지 않게 실외구역 대기 후 입장, 스카이 부메랑고, 홀로라이드, 윌링 더 비시 순서로 탑승하신 다음 1시에서 2시 사이 따뜻할 땐 실외구역, 날이 추울 땐 실내구역 푸드코트에서 간단하게 식사, 오후에 오픈하는 스피드뱅까지 타신 다음 워터파크 퇴장, 미리 챙겨온 수건과 샴푸 가지고 사우나에서 깨끗하게 씻고 정산 후 퇴장, 주차 인증까지 완료하시면 도심 속 물놀이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름에 도심에 처박혀있기 좀 답답하지 않아? 워터파크 말고 시원한 바다를 봐야지.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해변부터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래사장까지 만나보고 커플부터 가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변 코스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제가 원마운트에 갔을 때 실내구역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갑자기 다가왔어요. 아저씨, 이거 미끄럼틀 언제부터 탈 수 있어요? 그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10시 45분쯤에 여기 와서 줄 서면 돼. 내가 원마운트 직원도 아닌데 왜 자연스럽지? 아마도 돈캐플렉스 채널을 하면서 몸에 배인 것들이 일상에서도 나오는 것 같았어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저에게 항상 댓글로 용기를 주시면서 남들에게 선뜻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괜찮은 습관을 만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하고 효율적이고 행복한 여러분의 휴식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